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청원 지금 몇 명 됐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57만 8,662명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57만 8천 명, 그러니까 58만 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차피 제명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던데. 네.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내뱉었던 말들 중에 과연 의미 있었던 게 얼마나 되나? 그냥 본인은 본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3차 토론 때 그 망언을 전 국민의 귀를 거의 썩게 만들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한동안 뭐가 문제냐? 더 당당하게 나왔어. 야 당원 더 늘어나고 있어. 근데 웃긴 게 이준석의 전형적인 그 허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 발언을 하고도 난리가 났는데 막 자기는 괜찮다. 막 그래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그때 그 개혁신당의 게시판도 소위 계엄령을 때렸거든요. 막 그 글도 못 쓰게 막 한동안 막아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막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오히려 당원 가입이 늘고 있다. 막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죠. 당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아니 본인 말대로 당원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 발언은 막 저돌적이었다.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식이었다면 사과를 왜 합니까?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었지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당하다면 지금 뭐 자기가 문제가 없고 뭐 그 쫓겨날 일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세요. 계속. 지금 이런 식이 나오면 슬쩍 빠지거든요. 그렇게 맨날 뭐 방송 나오고 다음날 신문 1면 차지하는 게 본인의 엄청난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던 사람이 이런 기간 되면 잠깐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 사람들이 잊고 그러면은 나타나가지고 나 그때 봤냐고 나 그때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양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였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찍어 누르는 거다. 정치적 공세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닐 겁니다. 뭐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했나 봐요.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지. 이거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7만 명 청원.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준석 의원이 사실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한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네요. 아니면 뭐 당원을 보고 한다. 하지만 근데? 여기는 어딜 보고 있습니까? 싱크탱크, 펜코. 펜코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펜코가 문제 없으니까 저기서 숫자 의미 안 둔다. 펜코가 이제 지켜주고 있잖아요. 펜코랑 함께하는 펜코 수령이죠. 펜코 수계. 펜코 수계. 내란 수계와 펜코 수계 청산이 제 목표입니다. 펜코 수계만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자 숫자의 의미를 안 둔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충격을 받고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의 의미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언제 움직이냐면요. 펜코가 난리가 나면 움직입니다. 지난 총선 때 실제로 이낙연, 류호정 막 이런 정치인이랑 같이 합당을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방송을 갑자기 키더니 막 휘파람을 붑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얄팍한데 난 여유로워. 난 휘파람 나와 지금. 근데 누가 봐도 불안해가지고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또 어떤 짓을 저질렀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당시에 이제 통합론파와 자강론파가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펜코 안에서는 자강론으로 가야지 왜 저렇게 통합을 하냐. 그러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이준석 끝났다. 천하람이 그나마 자강론파라서 우리는 이제 천하람을 밀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했겠냐. 갑자기 쓱 지나가듯이 천하람도 통합론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펜코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하람도 배신자였구나.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그때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래서 펜코 유저들한테 야 천하람도 배신자야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는 천하람 의원이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 옆에서 저렇게 소위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그렇게 자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천하람 의원을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정치를 할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펜코가 불타면 이준석 의원의 워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펜코에서 만약에 야 너 빨리 사과해라. 이러면 우리 지지 못해. 그러면 바로 대문짝만하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펜코가 바뀌어 이준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이준석을 공략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 밑에 본진을 쳐야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본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 본진의 의미를 또 네, 갖고 중요합니다. 있다. 근데 그 본진이 지금 예. 사설 도박 문제로 얽혀 있네. 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설 도박 문제 네, 여기에 대한 고발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 이준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또 기자들 만나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오늘 5시에 입국을 하거든요. 네, 하와이에서 돌아오는데 홍 전 시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했다고 하네요. 하와이 가기 전부터 소통했고 현재 있을 때도 메신저 통해 소통했고 어떤 고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정치 활동을 하게 될지 한번 뵙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저는 뭐 사실 예. 크게 의미 부여를 해줄 생각은 없고 네. 하나 궁금한 게 음흠. 그럼 장이사랑은 손잡을 생각 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맨날 자기 이슈 그 유리한 이슈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데 네. 사실 이게 유리한 이슈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자꾸 다른 데로 화제 전환을 하죠. 아하. 근데 뭐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2013년 8월 16일에 살이 빠진다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거는 지금 여전히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로 댓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스피 난리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90으로 갔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3,000 넘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다. 야, 이거 만약에 펜코 예. 가서 한국 코스피 난리 났어요. 3,000 예. 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일단 성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절대 인정 안 해요. 거기서는 그렇게 절대 안 얘기해요? 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할 때부터 막 올라갔는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럼 이건 어떤 논리로 해요? 왜 확신을 하냐면 예. 실제로 개관이 폐지 이게 2,995. 이게 3천을 가도 5천을 가도 이거 이재명 정부 성과 아니에요. 어떻게든 또 이준석한테 의미 부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든 이준석이 밖에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막 예를 들어서 홍준표도 만난다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기대감이다. 예를 들자면 이거 지금 이제 들어서. 밖에서 건강하게 이제 견제를 해주고 국민의힘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네. 다시 신윤희 원내대표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밖에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의미를 예. 부여를 어떻게든 합니다. 절대로 이재명 정부 성과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fem코를 설득의 대상으로 삼자는 네. 정치인들은 정말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관이 폐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네. 마치 진짜 여가부 폐지 얘기하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해왔어요. 많은 그런 게이민들의 식으로. 열망이 담겨 있는데 예. 일종의 이게 사전 검열 문제랑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이 개관이 폐지를 많은 유저들이 원해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민주당 개인특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갑자기 그 막 격추를 당합니다. 글이. 희한하네요, 진짜. 왜냐면 이재명 정부 성과가 되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리고 개관이 재평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네. 물론 모든 뭐 팬코 유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의견이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인정 안 하면 쟤네가 우리 얘기를 왜 들어주냐라는 의견과 아니야 저 이재명 뭐 대통령과 뭐 황모시기 하는 놈은 못 믿겠어. 걸어온 길을 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던데 네. 여기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믿고 기대해 보자. 라는 의견들을 내는 분들은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예상대로 잘 안 흘러가면 그때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꾸준히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몇 번을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음모가 있을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계속 이거를 그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준석이 그 성과를 가져가길 바라는 거겠죠. 좀 충격적이 어떻게든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뭐 제가 팬코 원조 준천지로서 보면 그때 시절에 제가 이제 뭐 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지금 3천 간 게 대수냐? 이준석이 대통령 됐으면 지금 4천 갔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쓰면은 포인트가 엄청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신박한 논리로 글을 적으면 또 포인트가 쌓이고 하니까 그게 무조건 이준석 의원한테는 이 엄청난 그 도움이 돼야 되고 소위 찬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면 그럼 이제 어떤 글이라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요.
자, 어쨌든지 3천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네요. 야, 이 중동 위기 가운데 3천 이게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참 저희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걸 바꿔나가고 네. 어떻게 이걸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인하대에 갔을 때 이준석 의원은 그걸 새겨들었어야 돼요. 그때 네. 당시에 펜코 뭐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비판했잖아요. 특히 그것도 남성들이었습니다. 네. 이대남이죠. 이대남들도 지금 이준석식 정치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새겨듣지 않고 여전히 난 펜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밀고 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탈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이대남 이꼬르 이준석 혹은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쓰면 안 된다 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로 빨려 들어가요. 언론도 뭔가 마치 있는 마찬가지로 것처럼. 뭐 그쵸. 그렇게 등치시켜서 쓰면은 그쵸. 안 된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30대 지지율이랑 20대 지지율은 달랐고요. 음. 20대 안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한 게 어쨌든 무슨 막 과반을 넘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김문수랑 합쳐서 70%가 넘기는 건 좀 되게 충격적인 거긴 한데 그렇죠. 모든 게 다 무슨 이대남이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저한테도 나 이대남인데 이준석 지지 안 한다. 근데 맨날 가는 데마다 너 이준석 지지하냐 이런 걸 마치 무슨 그 해명을 하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네.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어디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를 해온 게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의 이야기부터 경청을 하자. 이분들의 이야기가 물론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나뉘겠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일단 엄청나게 주위에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계속 버티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의 목소리 건너뛰고 맨날 뭐 지지도 안 하고 조롱만 하는 사람들이 끌어오겠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있는 분들을 잘 챙기자 일단. 이분들도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고 언론이든 어디든 지금 제대로 조명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얻을 것이 이것도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앞으로 좀 논쟁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게임, 두 번째가 유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인 콘텐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게임도 검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난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막 검열을 해?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얘기한 게 여가부입니다. 예. 참고로 셧다운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게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팩트가 틀렸으니까 방치해둔 건데 네. 그게 계속 다 민주당이 마치 만든 것처럼 아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도 실제로 저들이 그 파트를 계속 파고들어서 거기에 가랑비 옷젖듯이 혐오를 막 주입시키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딱 사춘기 시절에 어떤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들, 그 특히 남학생들한테 민주당의 느낌이 회초리든 어머니 같다. 이런 비유를 보통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규제를 다 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각각 이거 규제를 그냥 전부 다 풀자고 가버리면은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그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죠. 또 온갖 범죄들이 실제로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되 전부 다 그냥 또 검열과 규제로 가는 거는 지금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일종의 그 자유 여기서의 그 각각의 자유를 어떻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을 할 것인가 그 자유의 영토를 지금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네.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가족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네.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맞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에 넣은 중독 예방 공모전을 또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이것도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야? 이런 생각 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또 성남시장 출신이시고 그때부터 꾸준히 게임과 e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소위 이 서사가 쭉 연결됩니다. 아.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보이셨고 네. 실제로
그러한 그 의지와 철학을 민주당 게임 특위를 통해서 실제로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이 게이민들과 e스포츠인들을 챙기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신 건데 이번에 성남시장 지금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신상진 씨입니다. 그 국민의힘 시장이 갑자기 또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포함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정확히는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네. 성남시 산하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 소위 공모전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의 반열에 또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올려버린 건데 예. 난리가 나니까 지금은 뒤늦게 그 원글이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글을 지운다고 해서 과연 많은 게이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진짜 게임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 그 판교고 거기가 지금 그 성남 쪽인데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냐? 지금 실제로 게임 매출 막 60%를 넘긴다 하고 네. 그 정도로 게임이 중요한 상황이고 심지어 꼭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도 문화 예술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게임이 지금 중요한 그 시대가 됐는데 네. 뭔 갑자기 무슨 십몇 년 전에 계속 얘기하던 게임 중독 타령을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긴지. 국민의힘에서 예. 신의진, 손인춘이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게임을 중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막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선 또 뭐 그 여기저기 또 병원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계 이런 데에서도 특히 게임을 중독으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신상진 시장을 보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게이민들 입장에선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요. 네. 종교계, 교육계, 뭐 학부모계,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의료계 네. 뭐 이런 쪽이랑 굉장히 많은 게이민들이 오랜 기간 싸움을 해왔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FM 코리아, 네. 그러니까 펜코 문제도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이런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네. 또 이준석 의원이 좀 정치를 계속 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어떤 행보 앞으로 미래의 모습 보일지 이거는 펜코 가면 또 알 수 있으니까. 네네. 내일 보면서. 이준석 의원의 일정이 궁금하면 펜코 가 보시면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네. 펜코가 보면 답안지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펜코에서 뭐 질문 뭐 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또 이준석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렇네요. 참. 야, 근데 이 포인트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 쪽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의혹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떻게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